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의 첫 인상은 심술궂은 마귀할멈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뭐가 그리도 못마땅한 것인지 매사 짜증을 냈습니다. 문득 결혼 전 첫 인사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날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한우 세트를 사갔는데요. 한우 세트를 받아들던 시어머님이 뱁새 눈을 한 채 한우를 요리조리 뜯어봤어요. 이거 혹시 어디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땡땡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거기 백화점은 고기질이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안목을 좀 길러야겠네요. 그것도 다 센스잖아요. 내 친구 며느리는 알려주지 않아도 잘만 알던데 센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시어머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교를 하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시아버님이 버럭했습니다. 당신은 손님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예비 며느리가 생각해서 비싼 한우를 사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디서 비교를 하고 앉았어?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기만 해봐. 시어머님을 노려보던 시아버님이 급히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첫 만남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현우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이 좀 많아서 그게 항상 문제네요. 별다른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시아버님이 어찌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던지 순간 시어머님으로 인해 서운했던 마음이 눈이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시아버님 눈치를 보느라 바빠 보였는데요. 그냥 한눈에 봐도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첫 인사날 시어머님만 봤더라면 결혼을 망설였겠지만 시아버님과 남편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날 시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할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상견례 날 어머님이 너무 조용히 계셔서 조금 놀랐어. 왜? 우리 엄마가 또 말실수할까봐 걱정했어?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됐거든. 말도 마. 상견례 가기 전날까지 아버지가 특급 훈련을 시켰다니까. 뭐? 특급 훈련?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아버지가 식탁 의자에 엄마를 앉혀놓고는 면접을 보듯 미리 훈련까지 시켰어. 진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자기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엄마 분명히 대형 사고 쳤을걸? 그런가? 암튼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 좋아 보이신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 특급 훈련이 통했나 보다. 우리 엄마 말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어머님과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시아버님께서 눈치를 주셨기에 말을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행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회의가 방금 끝나서요. 우리 아들처럼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쪼매난 회사 다니면서 회의를 할 게 뭐가 있다고 1시간이 넘게 회의를 한다니? 아, 그게요. 곧 출시될 신제품 때문에 지금 많이 바빠서요. 누가 알면 엄청 대단한 회사 다니는 줄 알겠다.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비웃음 같은 것이 느껴졌기에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제가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보니까 전화를 10통도 넘게 하셨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네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깜빡했잖니. 예전에 우리 예진이는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았는데 보면 볼수록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가 누군데요? 그게 누군 줄 알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이만 전화 끊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게 전화를 10통도 넘게 했지만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고 시어머님 생신이라 케이크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주방에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있던 저를 보며 시어머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어머, 이거 고구마 케이크니? 네,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유명한 곳에 가서 주문했다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케이크 엄청 맛있거든요. 네 남편이 그래? 내가 고구마 케이크 좋아한다고? 네, 그이가 그러던데요. 엄청 좋아하셔서 종일 고구마 케이크 드신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 채 묻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야 그때 그 고구마 케이크는 예진이가 직접 만든 거라 그랬지. 우리 예진이가 제빵 기술을 배워서 케이크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거든. 고구마 케이크도 고구마 케이크 나름이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케이크랑 이런 기성품 케이크랑 맛이 똑같겠니? 아,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전에도 예진 씨라는 분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진 씨가 누구예요? 어? 예진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 넌 신경 쓸 필요 없다.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말을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워낙 무심한 편이었기에 또다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주말인데 오늘은 뭐하니? 그냥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래? 백화점이요? 어머님 쇼핑하시게요? 그냥 간 김에 쇼핑도 하고 겸사겸사 밥도 먹고 그러면 좋잖니. 어머님, 죄송해서 어쩌죠? 제 친구가 곧 결혼을 해서 조금 있다가 청첩장 받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우리 예진이는 내가 부르면 바로바로 뛰어왔는데 넌 어쩜 한 번을 내라고 하는 적이 없어. 어머님, 당일날 아침에 말씀하셔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내볼게요. 네 말대로라면 내가 네 친구보다 못하다는 말이니? 시어머님이 서운한 듯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이 돼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화나신 것 같은데 어쩌지? 왜? 아니, 오늘 수진이 만나기로 했잖아. 그랬지. 청첩장 받으러 가기로 했다며. 근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갑자기 백화점에는 왜? 그냥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자고 하시는데 미리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야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 암튼 엄마 심술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님께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넌 왜 그렇게 입을 가만두질 못하는 거니? 암튼 우리 예진이랑 비교가 돼도 너무 된다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제 너한테 백화점 같이 가자고 했다고 네 남편한테 일러 바쳤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말했어요. 됐다. 어디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할 수가 있어. 너 잘 들어라. 우리 예진이는 절대 이런 짓 안 했다. 대체 그 착한 예진이랑은 왜 헤어져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어? 네가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착한 예진이가 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잖니. 시어머님이 잔뜩 울음을 머금은 채 제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말하던 예진이란 사람이 남편의 전 여친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제가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시어머님의 지인분의 딸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날 시어머님과 통화를 끝내고 허탈한 마음에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남편의 전 여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허탈한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 왜? 회사 팀장이 또 뭐라고 했어? 그 미친 인간은 왜 맨날 당신 힘들게 하는 거야? 저번에 사진 보니까 생긴 것도 오징어 같이 생겨서는 대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래? 내가 한번 찾아가서 우리 마누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따질까? 갑자기 팀장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묻고 있었는데요. 당신이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겠어? 분명히 그 팀장 때문이겠지. 어디서 오징어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남편이 온갖 오바를 하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에는 팀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바 좀 하지 마. 그래? 그럼 누구야? 혹시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맞구나? 내가 당장 쫓아가서 따질 테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남편이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기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난 건 맞는데 그보다 예진이란 사람 때문에 너무 불쾌해. 뭐? 예진이? 당신이 예진이를 어떻게 알아? 남편의 동공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곧 남편이 숨까지 멈춘 채 얼음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향해 무거운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예진이란 여자가 당신 전 여친이야? 어? 그게... 예진이 이름도 예쁘네. 손예진처럼 얼굴도 예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어머님 입에서 쉴 새 없이 예진이란 이름이 나오는 거겠지. 제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아니 뜬금없이 걔 얘기는 왜 한 거야? 여보, 예진이가 전 여친이 맞긴 한데 오해는 하지 말아줘. 내가 오해할 게 뭐가 있겠어. 다만 어머님이 예진 씨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워하긴 뭘 그리워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디서 그리워할 사람이 없어서 그따위 인간을 입에 올릴 수가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따위 인간이라니. 내가 진짜 이런 말하기 그런데 걔 완전 인간 말종이었단 말이야. 남편이 씩씩대더니 겉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밤에 어딜 가려고 그래? 나도 이젠 도저히 못 참아. 가서 엄마한테 따질 거야. 엄만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남편을 말려봤지만 이미 잔뜩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도 놀라서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요.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시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얘가 밤늦게 찾아와서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절대 예진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예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남편 입에서 예진이란 이름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했는데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아버님도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예진 얘기를 꺼냈다고 그래?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예진이를 어떻게 알아? 대체 집사람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시아버님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대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난 별말 한 것도 없어. 글쎄 뭐라고 했는지 바른대로 말해. 안 그럼 오늘 사달이 날 줄 알아?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때 고구마 케이크를 사왔길래 난 고구마 케이크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내가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해서 사왔다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전에는 예진이가 직접 만들어준 거라 잘 먹었던 거라고 했지. 난 그냥 그렇게 말한 거밖에 없어.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때 당신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잘 알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았어? 당신 엄마란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온 것뿐이야. 사실 며느리 제가 예진이처럼 살갑지도 않고 싹싹하지도 않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시어머님의 입에서 예진이란 이름이 다시 새어나왔는데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금방이라도 시어머님에게 달려들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예진이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다 말했잖아. 근데도 어떻게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 우리 예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니? 얼마나 착하고 싹싹했는데 하루아침에 걔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다고 하니 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대학 동기랑 그랬던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때 충격받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려. 그때 내가 예진이랑 잠시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예진이는 네가 오해한 거라고 그랬어. 너야말로 오히려 쟤랑 눈이 맞아서 예진이랑 헤어진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왜 이래? 그 두 인간들이 같이 예진이 집에서 나오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내 동기랑 둘이서 팔짱까지 끼고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오해한 거냔 말이야. 뭐? 둘이서 예진이 집에서 나왔단 말이야? 너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없잖아. 그런 지저분한 얘기에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자세히 얘기하겠어? 엄만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어떻게 아들 말은 안 믿고 그런 여자 말을 믿을 수가 있어?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으로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시아버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 거구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죄값을 당신 아들이 그대로 받은 거다 그 말이야. 예진이 행동이 예전 당신 모습이랑 아주 똑같이 닮아 있잖아. 나랑 닮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님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시아버님을 말리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시아버님에게는 대학 때 만난 수희라는 연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많이 사랑했던 사이로 결혼까지 약속을 했고 시할머님과도 자주 만나곤 했다네요. 그런데 수희 옆에 경자라는 친구가 있었다는데요. 경자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을 가지 못한 채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희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로 힘들게 사는 경자를 잊지 않고 자주 만나서 챙기곤 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수희가 경자에게 남자친구 정우를 소개해줬다는데요.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들만 보던 경자의 눈에는 수희 남자친구인 정우가 너무나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그 뒤 경자는 수희의 남자친구인 정우를 홀로 짝사랑을 했다네요. 어느 날은 수희와 정우가 크게 말다툼을 했고 수희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정우가 경자에게 연락을 해서 수희와 함께 나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날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정우의 목소리를 듣고는 경자가 홀로 꿍꿍이를 계획했답니다. 그러니까 수희와 함께 나간 게 아니고 정우가 있다던 삼겹살집으로 혼자 나갔다고 하네요. 그때 이미 정우는 만취 상태였고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때의 경자가 바로 우리 시어머님입니다. 한동안 열변을 토하시던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분명히 수희를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근데 날 속이고 혼자 와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때 당신이 임신만 안 했으면 난 절대 당신이랑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당신 때문에 수희랑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해? 한마디로 그때 당신이 한 짓을 당신 아들이 그대로 돌려받은 거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며느리한테 그따위 소리라고 앉았어?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떨구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시어머님에게는 최대의 약점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이 왜 그리도 시아버님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남편도 그 사실을 몰랐던 모양으로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 같이 놀라있던 와중에 시아버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놈의 주댕이 놀려대기만 해봐. 내가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모습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때 니들도 많이 놀랐지? 근데 니들 엄마가 그동안에도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아버지, 진짜로 제가 생기는 바람에 억지로 엄마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어쩌겠냐. 임신을 했다고 울며불며 말하는데 술은 마셨지만 내가 실수한 게 맞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치만 아버지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이 사랑보다는 정이 더 중요하더구나. 그 젊을 때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 그냥 아쉬운 그런 거 아니었겠냐. 그렇다고 해서 네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 생각해봐라. 싫어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같이 살 수가 있었겠어. 그냥 네 엄마 정신 차리게 할 생각으로 그런 것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평생을 내가 장동건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찌 미워할 수가 있겠어. 거기다 수희도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 오히려 다행인 거지 뭐. 시아버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방식을 선뜻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입에 자물쇠를 채운 듯 거의 말이 없어졌고 중요한 말이 아니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요즘은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며칠 뒤 시어머님 생신인데 굳이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는 시어머님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